불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꿀맛 주식 시즌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 상승했던 업종들은 움직임 미비했고요. 반면에 새롭게 중고 소비 관련주, 카지노, 면세,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서 급등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안에서 투자에 대한 대응책 저희와 함께 오늘도 달달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과 꿀맛 시황부터 꿀터뷰 그리고 꿀맛 패턴까지 1시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알 수 없는 진짜 수익의 맛 꿀맛 주식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전업고수의 실전 투자 꿀맛 주식과 함께 가시죠. 개미 투자자도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났습니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같은 거거든요. 꿀맛 주식과 함께 하시죠. 네, 목요일 꿀맛 주식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이고 또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태풍을 뚫고 왔습니다. 지금 태풍이 굉장히 또 서울로 이제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걱정을 했잖아요, 손 앵커님. 네. 왜냐고 안 물어보시나. 집에 어떻게 가나. 그게 아니라 네. 손 앵커님 같은 분은 이렇게 태풍이 날아가니까 예. 제가 네. 스윗합니까? 네, 달달하네요. 네. 달달해서 또 꿀맛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태풍도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인사말에서 좀 태풍 언급을 했는데 태풍 피해 좀 없으시기를 좀 바라고 오늘 또 이제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8시, 뭐 7시, 6시 계속 다들 공부들 많이 하시고 증권방송 보시면서 경제 공부 많이 하시고 종목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9시만큼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얼마나 또 많은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제 얼마나 많은 또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또 꿀맛 주식이라는 주식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투자하지 말고 편하게 투자하고 꿀맛 같은 투자를 하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제가 꿀맛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노하우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드리는 기법 강의까지 오늘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꿀맛 주식 시간만큼은 딱딱하고 어려운 방송이 아니라 좀 재밌고 편하게 함께 달달한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장 분석, 오늘의 꿀맛 시황 타임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은 역시나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지금 시장의 핵심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연군님? 지금 시장의 핵심은 땡땡 과대이다. 낙폭과대. 그렇죠, 낙폭과대이다. 네. 굉장히 좀 낙폭과대 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제 뭐로 했냐? 무거운 엉덩이. 무거운 엉덩이. 꿀맛 같은 이렇게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 무겁게 엉덩이를 또 태풍에 안 날아가고 우리 여러분들 태풍 바람 많이 불고 하는데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어야 돼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엉덩이 무거운 자만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오늘 엉덩이가 무거운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통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주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번 주가 끝나가는데 다음 주도 역시나 저는 이런 순환매가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만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엉덩이 무겁게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좀 그동안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아난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화장품주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뭐 소비주들 그죠? 뭐 이런 주식들이 게임주도 그렇고요.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네.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버리고 지금 주도주로 쫓아간다 한들 큰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고. 네. 자, 오늘 시황은 왜 무거운 엉덩이냐? 네. 요거를 잠깐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시장의 어떤 이 트렌드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요 표 하나로 제가 딱 압축을 해서 좀 전달을 네. 좀 해드릴게요. 요 자료를 좀 잠깐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를 좀 보면은요, 제가 네.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은 안 올라가고 종목들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빠지면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수익률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보시면은 코스닥이 26%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형주가 몇 프로가 올라갔죠? 46.8%가 올라갔죠. 네. 근데 소형주는 어때요? 하락했나요? 마이너스 4.9%죠. 네. 저때 당시에는 이제 셀트리온, 신라젠 같은 주식이 올라가면서 대형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코스닥 지수가 26%가 올라가는 동안 그 셀트리온, 신라젠 같은 대형주가 코스닥 상위 대형주가 46%가 상승하는 동안 소형주는 어때요? 안 올라가. 하락했어요. 오히려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2023년을 보면은 코스닥이 35%가 올라갔어요. 네. 그럼 대형주가 몇 프로가 올라갔어요? 62% 넘게. 그렇죠. 근데 네. 대형주에 저기 뭐가 들어있느냐? 에코프로 BM이 그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중형주와 소형주는 몇 프로씩 올라갔어요? 18%, 15% 그쵸. 올라갔네요. 올라가긴 했어도 네. 그 옆에 대형주에 비해서는 어떤 거예요? 훨씬 적죠. 훨씬 적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2017년도의 시장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 차트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저는 예전에 이 에코프로와 이제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비교를 차트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 저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왜? 그때 당시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주식들이 막 올라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하면서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옆에 있는 이제 뭐 옆집 아주머니도 왜 네. 아직도 신라젠 안 샀냐고 뭐 그러시기도 아. 하고 엄청 나는 그 종목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이걸 난 매수를 했는데 네. 신라젠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마치 에코프로와 네.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것처럼. 약간 소외감이 드는 그렇죠, 장세. 그렇죠. 네. 소외감이 드는 장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피엘의 BM을 들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이 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쵸. 80%인 분들이 어때요? 소외감을 받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17년에 셀트리온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과연 어땠을까? 를 보면은 네.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면서 낙폭과대주들이 차례대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의 핵심은 낙폭과대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2017년과 2023년 저 표를 보시면은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의 갭이 굉장히 큰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은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가 이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스페셜한 장이다. 6년 만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네. 나왔던 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제가 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냐? 지금 시장에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이 다 이런 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처럼 막 올라가는 줄 알고 초전도체주를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휘둘리면서 손실을 보고 나오고, 그죠? 그렇게 지금 시장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엉덩이 무겁게라는 네.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제가 LG생활건강이라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 주셨다. 얘기를 해드렸던 네. 종목이죠. 네. 뭐 자랑하려고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낙폭과대, 그죠? 꿀타래, 그죠? 이게 가래떡이 나오고 네. 많이 빠진 종목들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LG생활건강이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거예요. 네, 오늘 화장품도 좋았어요. 화장품도 좋았죠. 근데 한국 화장품 제조도 보면은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낙폭과대가 일어났는데 아직 네. 안 올라간 주식을 제가 여러분들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간다고. 자, 그럼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도 역시나 이제 꿀타래가 나오고 가래떡이 나오고 딱 찍고 어때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나왔어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에는 덕성, 그죠? 덕성은 초전도체 관련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때도 낙폭과대주였어요, 이 친구가. 낙폭과대가 가래떡이 이렇게 나오고 꿀타래를 딱 찍고 나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빠지면서 다른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죠? 제가 이제 불탄매 패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공부 종목으로 요거 좀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그쵸. 종목이 네.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 꿀탈에 빠졌잖아요. 그죠? 낙폭과대 꿀탈에 빠지고 나서 압정 패턴, 그죠? 압정이 이렇게 나오고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타바이오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럼 결국에는 자, 오늘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자, 한알령 해제 때문에 과연 이 화장품주라든지 카지노주라든지 그런 네. 게 올랐을까요?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네. 6년 만에 화장품 뭐 한알령 해제됐다는 거 굉장히 호재가 맞아요.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뉴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그쵸. 미국에서 중국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제한했죠. 뉴스가 하나 네.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봐보세요.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어때요? 시세가 지금 어때요? 하락세네요. 한번 나왔죠. 네. 나왔으니까 이 종목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를 보고 매매하거나 이런 어떤 재료를 보고 매매하실 때는 항상 차트를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한번 시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네. 올라갔어야 됐잖아요. 왜? 미중 분쟁이 이제 미중 분쟁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안 올랐거든요. 그동안. 네. 그동안 안 올랐었잖아요. 근데 꿀타래 패턴을 찍고 꿀타래 패턴을 찍고 나서 여기서 튀어 올라간 거죠. 왜? 바닥이니까. 낙폭 과대니까. 네, 낙폭 과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핵심은 낙폭 과대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무거운 엉덩이를 딱 깔고 앉으면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거의 2,000 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20선이 이탈이 되고 낙폭 과대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물반 고기반입니다. 올라갈 근데 종목들이 많다. 예, 올라갈 종목들이 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의 목숨을 걸고 에코프로의 BM의 목숨을 걸고 초전도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을 뭐라는 장이냐? 꿀 같은 장이라고 하면 꿀이 흐르는 장이라고 해요. 왜? 네.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사놓고 기다리면서 내가 하는 일 편하게 그냥 내가 하는 일 본업 있으신 분들은 본업 하시고 나는 일을 안 해. 그럼 놀러 다니십시오 그냥.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은 때가 좋아요. 무슨 때가 좋냐? 많이 빠졌잖아요, 종목들이.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선별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오늘 화장품 올라간다고 해서 또 오늘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할 거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식은 알아서 올라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한다? 주식 매매라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돈은 가만히 있어도 벌리는 게 돈이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매매한다고 해서 벌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또 소통 시간 있잖아요. 소통하면서 네. 저랑 같이 놀면서 그러면 내일 또 낙폭과대주들 또 많이 빠졌던 종목들 분명히 또 순환매 돌 겁니다. 그럼 내일 또 어떤 쪽 섹터가 올라갔고 또 어떤 또 섹터가 좀 좋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면은 네.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황은 짧고 굵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가져간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바로 꿀터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7년도 코스닥 지수 지금처럼 일부 대형주에 쏠려있던 시장 비교 분석해 주셨고요. 엉덩이 무겁게 내 종목을 새로 매도할 게 아니라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 순환매 장세 기다리면서 꿀 같은 시장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코너도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참여로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죠. 이 시청자 종목 토크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제도 준비되어 있고요. 각 주제에 해당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공감되거나 사연이 있는 분들 올려주시면 오늘도 멘토님들께서 한 분 선택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꿀터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다 보니 종목 백화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개수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이런 종목의 개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3355 모여라 의미죠. 3355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가지고 있는 보유하신 종목의 개수 올려주시면 멘토님께 선점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멘토님, 첫 번째 주제 꼽아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내용 중에 하나죠. 종목 백화점. 네, 백화점, 이제 뭐 백화점이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다땡소라고 다땡소.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샀는지도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종목,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항상 주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분산 투자는 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종목을 분산하지 마시고 그 종목을 하나를 분산으로 나눠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으시겠죠? 적잖아요. 네, 저희 그죠? 기준으로는. 네.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몇백억씩 막 이렇게 굴리는 그렇죠. 뭐 기관이나 네, 세력에 그쵸. 비해서 기관이나 연기금처럼 막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보다 한 종목을 분산해서 사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전업 투자도 오랜 기간 했었고 네. 투자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백화점 매매를 얼마나 많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지 제가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과연 몇 종목이나 좀 들고 있는지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좀 그러게요. 해봅시다. 저도 네, 궁금한데. 솔직하게 네. 그냥 우리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편하게. 편하게 그냥 네. 약간 고해성사하는 느낌으로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종목이 뭐 걱정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털어놓는다고 해서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좀 바꿔가는 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종목 과연 지금 몇 개나 들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한번 좀 들어보고 제일 종목이 많으신 분들 분께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배달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먼저 수루수루 만수르님, 현재 35개 종목 있어요. 39개였는데 얼마 전에 4종목 손절해서 현재 35개입니다. 올려주셨고요. 꿀벌 지키비님은 30개, 그리고 망고님은 저는 51개 종목입니다. 또 남매맘님도 전 14개 들고 있네요. 청우스탄이 16개. 바람님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종목이 82개가 되네요. 자잘하게 매수하다 보니 어느새 종목이 이렇게 늘어나 있다고. 82개면은 네. 뭐 거의 연기금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연기금 수준인 것 같아요. 네, 82개면은. 네. 82개면은 딱 눌렀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제 봤을 때 내림차 순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검색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 내가 82개면 저는 종목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지금 뭐가 올라가고 그렇죠. 뭐가 내려가고 있는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산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1등 82개인데 혹시라도 네. 나는 82개보다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네. 오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게 82개를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까? 네, 142개. 100. 지금 화나서 방방 뛰는 튜브님이 네. 142개. 142개. 네, 142개. 142개. 네. 와, 근데 142개면은 뭐 한 종목당 얼마씩 투자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또 많이 투자를 하시 142개. 근데 이거 애플망고님 또 올라오는데 네, 이거는 너무 그래요. 가볼게요. 어쨌든 그 종목이 많은 거는 제가 왜 안 되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안 돼? 왜 종목이 왜 안 되냐? 자, 일단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계좌라는 거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나의 예수금이 깎일까 봐 두려우니까 집중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집중 투자라고 하면 저는 뭐 3종목에서 5종목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집중 투자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 투자를 못 하는 이유는 일단은 대응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종목을 내가 잘라야 되는지 모르고 네. 그리고 더 팔아야 되는지 뭐 더 이 종목을 더 사야 되는지 그걸 일단 모르고 종목을 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려고 하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142개가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종목의 개수가 많으면은 어떤 현상이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한가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내가 달성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시스템님? 어렵죠. 상한가 가는 게. 상한가 가는 게 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내가 100만 원으로 100종목을 투자했어요. 100만 원으로 100종목 투자했어요. 네. 그러면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 계좌가 몇 프로가 올라갈까요? 대략 1%? 그러니까 30%니까 한 네. 종목이 100종목이니까 네.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나는 진짜 어떤 분은 이런 분 얘기해요. 내 평생에 상한가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상한가를 내가 달성했을 때 아쉽게도 네. 그 계좌는 0.3%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한가를 가도 내 네. 계좌가 3,0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왜냐? 10,000원을 투자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내 계좌가 3,000원밖에 안 올라갔다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주가가 계속 지수가 올라가면은 계좌의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네.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 종목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좌가 많으면은 더 많이 빠지고 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이 많으면은 이 계좌의 방향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이 많으면 불리하다. 어떤 면에서 계좌의 방향성. 그러니까 계좌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돈이라는 거는 전체 계좌의 예수금이잖아요. 그 예수금 100만 원인 예수금이 200만 원이 돼서 내가 50만 원을 출금을 하면은
내가 50만 원어치의 행복을 꿀맛 같은 그 수익을 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100만 원을 가지고 100종목을 사서 하루는 뭐 5천 원 올라가고 하루는 뭐 5천 원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거 뭐하러 주식을 합니까? 그렇게 네. 할 바에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계좌 종목이 많아지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였죠. 그죠? 예. 그래서 네. 지금 142종목 혹시 또 더 올라오신 분 계신가요? 아까 그 많이 보유하신 님께서 올려주신 게 추가로 21년에 시작을 해서 네네. 매수하기 시작을 해서 21년에 2년을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 2년 동안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내려가는 종목을 사지 않고 네. 새로운 종목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쵸. 종목을 대응하기보다 네. 새롭게 네네.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그렇죠. 매수하신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샀는데 네.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니까. 아마도 여기서 최악은 뭐냐? 네.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네.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제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올라왔을 때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 텐데 이 종목이 떨어지는데 나는 다른 올라가는 종목을 사셨으면은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엇박자를 탄다라고 하거든요. 네. 엇박자를 타신 경우가 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면은 계속 종목을 줄이지 못하시고 계속 늘어난 거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올라가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만 계속 신규로 편입을 혹시 그러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좀 네. 많으신 분들은 정리하기가 일단은 어려워요. 그죠? 계좌 관리도 안 되고 저도 뭐 종목을 많이 이게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대응을 해야 되고 종목도 뭐예요?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종목이 많으면 어때요?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 대응을 못하고 올라와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왔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좀 종목을 정리하시고 오히려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올라오신 분이 142개이신가요? 화나서 방방 뛰는 튜브님 종목 2년간 매수하시면서 142개의 종목을 보유하신 이 튜브님께 그런 커피 쿠폰 보내드릴까요? 아, 네. 그럼 일단은 네. 오늘 튜브님이 일단은 142개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오늘은 좀 커피 쿠폰을 제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네. 좀 정리 좀 현명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또 추가로 지금 보니까- 올라온 네네네.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몇 종목의 적당한 선일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몇 종목이 정답이냐? 어떤 분들은 뭐 한 종목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종목은 어떤 분은 한 10종목 정도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종목의 개수보다는 섹터가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업종이나 테마별로 그렇죠. 몇 개가 있냐? 예, 왜냐? 종목이 많다라고 해서 뭐 에코프로 들고 있고 에코프로 BM 들고 있고 뭐, 네. 뭐 LNF 들고 있고 이러면은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2차 전지만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산을 하실 거면은 뭐 조선주 아니면은 뭐 화장품주 아니면 뭐 2차 전지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산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종목도 역시나 섹터별로 나눠서 압축을 해서 뭐 3개에서 5개 정도가 그래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종목의 개수가 많으면 계좌의 방향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종목의 분산보다는 이 업종별로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좋다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꿀터뷰 주제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인데요. 종목의 이름과 손절했을 때의 기분도 같이 올려주라고 지금 괄호 네네. 안에 써 있거든요. 네네. 노란불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꿀맛 주식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3355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손실이 가장 컸던 정말 좀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그런 종목의 이름과 기분도 함께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데 멘토님 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기분은 아마 다 같지 않을까요? 너무 좀 속상하고 그렇죠. 마음이 안 좋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그렇죠? 선택한 이유는 네. 비가 많이 와서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아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네. 눈물을 감출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비가 많이 오니까 네. 빗물이 씻겨 나갔지 않을까 해서 이 주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사실 네. 손실을 봤을 때 항상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짜 화나고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약간 좀 그러신 분도 있어요. 후련한 느낌? 후련이요? 왜냐면은 네. 너무 마음고생이 이 종목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네. 그냥 하고 나면은 후련한 다른 그런 종목으로 느낌. 수익이 났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이게 손실이라는 게 참 그래요. 뭐냐면은 확정을 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 확정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후련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멘토님의 혹시 경험이실까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러면 공감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손실을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손실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든지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작은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걸 해야 다음이 있어요. 손실을 확정을 해야 다음 매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종목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제 교보제처럼 갖고 오는 종목이 있죠. 제가 네. 직장 다니면서 네. 20대 때 직장 다녔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손실을 봤던 종목이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게 써니전자라는 종목이었죠. 네.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잠깐 보면은 요거는 제가 과거에 많이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가지고 2012년도였을 거예요. 2012년. 네. 요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셨군요.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가 이때가 아니었고 이때는 제가 뭐였냐면 자신감이 넘쳤을 때. 그러니까, 그때 위험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상승 때 제가 이거를 샀다 팔았다 했었거든요. 이게 주식이 요 구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요 구간대 제가 이 써니전자라는 주식을 제가 사고 항상 회사를 콧바람을 불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출근했었어요. 네. 왜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거든, 이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2차 전지 에코프로와 같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면은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었어요. 제 기준에선 2012년에 물론 이제 총선 관련주였죠. 총선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 종목은 손실을 보는 종목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이럴 거면은 뭐하러 직장을 다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약간 치트키 같은 종목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종목을 내가 베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쯤에서 제가 들어갔을 거예요. 네. 이 자리쯤에서 여기 앞에서 번 돈을 다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하락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의 8,000원이었던 주가가 이게 1,000원까지 떨어진 게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여기 가래떡이 나온 요 자리 1,000원 자리에서 제가 손절을 하니까 귀신같이 이게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제가 평단이 한 6,000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돈을 제가 투자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되게 구두쇠처럼 살았었거든요. 네, 좀 아끼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정말 막 아껴서 주식 투자로 한번 어떻게 해서든 잘해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한 번에 다 날리고 자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나 진짜 막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힘들고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때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러고 나서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이 돈을 내가 주식시장에서 되찾아오겠다라는 마인드로 진짜 밤새면서 공부를 하고 밤새면서 제가 차트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실을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손실을 입고 내가 거기서 포기한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손실을 입고 내가 거기서 마음을 다잡고 이 재테크라는 거 정말 주식 투자라는 거는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투자를 하면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하면은 언제든지 그 이상으로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게 또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사연을 올려주시면서 제가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좀 사연을 좀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제도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네오즈님. 성일하이텍 예전에 공매도로 1,500만 원 손절 기분 정말 안 좋다 올려주셨고 수루수루 만수르님도 덱스터 48,000원에 매수하셨다가 12,000원에 정말 많이 큰 손실 내면서 매도하셨고 피눈물 나면서 매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좀 벌떡 일어나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슬퍼요님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85,000원 30% 손절. 또 우리 튜브님은 오늘 노란 톡박이 처음이라고 꿀터뷰 용기 내셨다고 또 추가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좀 많이 소통하시면서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박조님도 하이브 24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BTS 군대 입슈 이슈로 좀 반토막 절반 매도하셨고 초보님도 현대로템 20% 손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꿀맛 보자님도 에머리지 90%의 마이너스로 좀 종목 상담에서 이런 도움 받았지만 못 팔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바람님은 AMP라는 종목이었는데 처음 주식하면서 모를 때 했다가 이제 손실이 컸었다고 손절하고 나서 시원섭섭했다고 좀 동일하게 의견 주셨네요. 맞아요. 원래 약간 그래요. 오히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손절이라는 거는 손실을 확정시킨 거잖아요. 근데 손절을 확정시키고 나서 이제 손실을 확정시켰을 때 엄청 이게 오히려 슬픈 감정보다는 되게 그동안의 고통을 끝냈다라는 기쁨이 오히려 이상하게 시원섭섭한 게 그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사연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CPI가 또 어떻게든 설명 좀 해달라. CPI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어요. CPI요, 여러분들. 중요하죠. 지금 당장 내일이 올라가고 근데 안 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제가 내일 또 방송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미션 하나 좀 할게요.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미션? 네. 뭘까요? 내일 주식을 안 보기로 저랑 약속하기. 어떻습니까? 계절 안 본다고요? 계좌 안 보고. 왜요? 자꾸 여러분들이 계좌 보고 종목 보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종목 싸게 사서 꾸준하게 들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수익 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계좌가 불어나는데 자꾸 뭐 CPI 보면서 CPI 본다고 여러분들 주식 그거 계좌 종목들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지금 CPI를 보고 계시냐고요. 물론 중요한 제가 CPI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제가 CPI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저는 경제 칼럼 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정말요? 네, 그럼요. CPI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CPI가 아니고 CPI 때문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타이밍이 좀 안 맞았을 뿐입니다. 때가 안 아시겠죠? 왔다. 그러니까 내일은 저랑 같이 꿀맛 주식 보신 분들은 약속합니다. 내일은 계좌 보지 않기로. 아시겠죠? 계좌를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내일 하루 정도는 좀 보지 말자고요. 보지 말고 내일은 그냥 우리 할 거 하고 재밌게 놀다가 9시에 여기 와서 저랑 노는 걸로 약속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혹시 뭐 다른 사연은 또 없습니까? 네, 그리고 몇 개만 더 보고. 네, 그리고 애교님께서는 피롭틱스 매수가 22,300원대인데 매도를 9,260원대였고 행복망땅님도 KMW 77,800원에 매수했다가
18,000원에 매도를 하셔서 한숨을 머금고 던지셨다고 사연들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네. 대부분 봤을 때 어때요? 거의 한 3분의 1 토막된 가격에서 진짜로요. 네. 던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내가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무서워요. 뭐냐? 그 가격에서 3분의 1 토막이 될 수도 있고 반 토막이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저가에 있는 종목, 안전한 종목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전업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매를 하고 매일같이 전쟁처럼 저는 매매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냥 안전하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끌고 나가는 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진짜로 돈 버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이 주식시장은 엉덩이가 무겁고 진득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좀 편하고 꿀맛 같은 좀 투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뭐가 궁금하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제 좀 꿀맛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냐, 때를 맞출 수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10분 동안은 오늘은 요거를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낙폭과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낙폭과대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낙폭과대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잠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차트 좀 보면은 요게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이제 나왔죠. 네, BTS가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BTS가 군입대했을 때 가격이 요 가격이었을 거예요. 아까 24만 원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24만 원에 매수를 했다가 네. 그죠?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던 요 자리가 아마도 자, 요렇게 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자, 요 자리가 요때 이제 음봉이 있잖아요. 그죠? 요때 아마 이제 BTS가 군입대를 뭐 한해 만에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하한가 가까이 갔던 때가 이 자리였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분이 평단이 24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24만 원. 24만 원이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 악재 사라 이런 것도 공포에 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반토막 됐잖아요. 12만 원이 24만 원이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주식이 정말 망할 것 같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주식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10만 원까지 좀 무너졌는데 이때는 시장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지금 17만 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주식을 그래도 요런 어때요? 지금 요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지금 보시면은 꿀탈에 빠진 자, 여기 가래떡이 나온 요런 자리. 그죠? 네, 거기.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냥 여기 사놓고 그냥 그쵸. 내일 안 보셔도 돼요. 내일 모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덮어놓고 아,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샀으면은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10만 원이었던 주식이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꿀탈에 나오고 빠지고, 네. 낙폭까지 나왔을 때 네. 이 자리에서 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LG생활건강 이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가격이 너무 좋다. 그죠? 지금 다들 화장품 안 좋네, 중국 소비주 안 좋네, 뭐 안 좋네,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김승관, 전업투자자인 이 김승관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다. 무슨 메리트가 있냐? 지금 이렇게 가래떡 나오고요. 낙폭과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다? 추세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사놓고 그냥 놀러 다니십시오. 그냥 이게 빠지면은 조금 더 사면 되잖아요. 네.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그러면은 이 자리 사실 뭐 41만 원에 사는 건 기대 안 하셨더라도 뭐 44만 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끌고 가시면 되잖아요. 왜?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지금 차트상 여기 이래요, 위치가. 저점이네요. 이제 오늘 13%가 올랐는데 위치가 이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렇게 좀 떨어진 종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야, 제가 오늘 요거를 좀 공개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요거는 살짝 언급을 할게요. 뭐냐? LG 시리즈를 얘기하면 제가 LG전자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는데 주가가 어때요? 계속 제가 얘기했는데 10만 원 아래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아래 가격이 되면은 요런 거 그냥 천천히 모아 가시고 요런 주식,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가 매수해 놓고 내일 안 봐도 되잖아요, 당장. 왜 자꾸 초전도체 이런 거 사가지고 뭐 5분마다 주식창 보고 차트 보고 네. 뭐 차티스트입니까? 차트 그렇게 보게? 차트 뭐 캔들이랑 뭐 결혼했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제가 요 가래떡, 요 낙폭과대 지표죠. 네. 자, 이 검정색 화살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검정색 화살표가 뜬 종목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거의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고 이번에 한국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화장품 제조도 이렇게 낙폭과대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오늘 그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폭과대가 나온 종목들을 찾아보고 여러분들 발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요 가래떡 지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은 낙폭과대가 나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도는 장세, 2017년이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설치할 수 있는 요 기법 영상을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영상, 짧은 10분짜리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요거 한 번만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신 다음에 너무 주식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나온 것들 조금씩 분할 매수, 뭐 140 종목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뭐 100 종목 이렇게 사지 마시고 그거 하나만 좀 진득하니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즐기기도 바쁜 나이, 즐기기도 힘든 인생, 짧은 인생.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요 낙폭과대 화살표 받을 수 있는 지표, 제가 노란톡방 꿀맛 주식 검색하셔서 비밀번호 335.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카메라 켜시고 저기 옆에 바코드 이렇게 한번 찍으시면 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요거 안내는 한번 앵커님이 한번 더 해주시고 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낙폭과대 종목에서 추세가 바뀌는 검정색 화살표가 뜨는 구간입니다. 멘토님의 단어로 이 가래떡 나온 종목들 찾아보고 발굴할 수 있도록 가래떡 지표 설정 영상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꿀맛 주식 입력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숫자 335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가래떡 지표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멘토님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자꾸 수연 앵커님이 가래떡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무슨 뭐 떡을 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요건 이제 낙폭과대 지표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뜨게끔 제가 설정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떴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지표가 떠서 또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또 영상을 통해서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안 어렵게 그 영상을 보시고 내일은요, 여러분들 저랑 약속했습니다. 뭐 주식창 보지 않는 걸로 약속하고 9시에 저랑 같이 내일 또 소통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꿀맛 주식에서 소통 한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꿀맛 같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낙폭과대 종목에서 추세가 바뀌는 검정색 화살표 뜨는 구간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김승관 멘토님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